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입니다. 이곳에서요, 이중섭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전시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시죠. 근현대 화가 이중섭, 평안남도 출생으로 일본 유학 중에 아내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하였고 생활고로 인해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 친정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홀로 외로이 작품 활동을 하다가 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중섭은 일본에서 귀국 후 원산에서 마사코와 결혼을 한 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작품을 원산에 두고 월남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일본으로 떠나보낸 아내와 아이들에게 우편으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 제주, 통영, 대구, 서울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이중섭은 오직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새와 닭, 소, 아이들, 가족을 그린 회화 작품이나 출판물 표지 미술, 또 은지화, 편지화, 풍경화 등을 전시하였고 소 연작 등 대표작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중섭 작가를 한국의 반 고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중섭 작가와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삶과 예술을 비교해보면 닮은 점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짧은 생애를 들 수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37살,
그리고 이중섭 작가는 39살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애가 굉장히 불행한, 그리고 죽음조차 불행하게 죽은 그런 사실이 또 닮았어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병과 우울증을 앓았었고, 이중섭 작가 또한 전쟁과 가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계속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홀로 지내다가 정신 이상,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는 영양실조까지 걸리고 연고 없이 적십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울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빈센트 반 고흐나 이중섭 작가는 뛰어난 그런 걸작 명작을 남기게 되죠. 두 작가의 그림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했었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짧은 생애 동안 900통이 넘는 909통에 달하는 편지를 남겼어요. 대부분의 편지는 동생 테오한테 보낸 편지였었고, 이중섭 작가도 가족에게 편지와 그림 엽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냈죠. 편지와 엽서에 그려진 그림들이 남겨져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중섭 작가의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처음에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유화로 종이에 옮겨 그렸는데, 편지에서는 이중섭 작가가 아들에게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빠가 어제 엄마 태성이 태연이를 쏘달구지에 태우고 아빠가 앞쪽에서 황소를 끌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렸다. 황소 위는 구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설명을 했어요. 이중섭 작가의 가족 사랑은 아주 유명하죠. 편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따뜻한 곳으로 가서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엿보일 수 있는데요. 1955년 이 그림이 이중섭 개인전에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 관람객이 이 그림을 포함해서 그림 3점을 쌀 3가마니로 샀대요. 현지 물가로 환산하면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 금액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중섭 작가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구매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그림은 가족을 그린 그림이고 애들 주려고 그린 거다. 내가 다시 일본에 찾아갈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그림, 황소 그림으로 바꿔줄 테니까 돌려달라, 바꿔달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구매자는 황소 그림과 바꿔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황소, 이 그림이랑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이 황소 그림은 2010년 경매 낙찰가가 35억 6천만 원이 됐다고 하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로또 당첨 아닌가요? 부러운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이번 전시회에 위아래가 바뀐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게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이 그림이에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은 하얀 옷 입은 아이가 위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전 전시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흰 옷 입은 아이가 아래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전시 시작되기 전에 자문위원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전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대미술관 측에서는 기증자의 의도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삼성이 작성해서 보내준 그 리스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거꾸로 전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가들의 작품에는 위작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작가의 위작 중에서는 이중섭 작가의 작품에 대한 위작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번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품 중에서도 위작 논란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부부라는 작품인데, 최강진 미술평론가는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이 부부 그림이 위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그림,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한 이 부부 그림과 비교를 해서 지금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게 위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최 평론가가 주장하는 몇 군데 위작인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게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수탉을 먼저 그렸어요. 먼저 그려서 이중섭의 특유의 그런 속도감, 필력이 그대로 끊기지 않고 잘 살아난 부분인데요. 그에 비해서 위작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의 일부를 보면 위에 있는 수탉을 나중에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수탉은 끊어서 그리게 됐죠. 이렇게 어색한 순서로 인해서 속도감이 끊겼고 필력도 둔화된 그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그림의 경우는 탄탄한 대생력을 바탕으로 대상의 골격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데 반해서 현대미술관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수탉의 몸이 꺾이는 각이 어색하고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중섭 작가의 특유의 그런 그림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 부분도 위작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선 왼쪽에 있는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의 사인을 보면 다른 작품에서처럼 글자를 회화의 선처럼 처리해서 배경과 조화되게끔 그렇게 처리한 데 비해서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부부 그림의 사인인 경우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게 되어 있고 검정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어서 배경과 분리되는 이질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현대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부부라는 그림이 위작이다라고 평가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부부라는 그림이 비싸지 않은 시기에 기증이 되었고 그리고 기증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품이라는 그런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는 아직 판가름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현대미술관 측에서는 당연히 이 작품은 진품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전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관람 잘 하셨나요? 그럼 다음에 다른 전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